하지만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프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그 어떤 치료보다 효과적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허리와 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만 자세를 잘 유지한 상태로 힘을 좀 빼고 있으면 어깨나 등과 같은 다른 부위는 알아서 자세가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박수현 원장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2년, 10년 이상씩 겪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위장장애, 불안, 우울, 두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동네 병원, 대학병원, 안 가본 곳이 없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프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그 어떤 치료보다 효과적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데요. 끝이 보이지 않으니 시작도 전에 막막하고 불안감이 밀려오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그 터널의 끝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신경 실조증이 왜 낫지 않는지. 두 번째, 자율신경 실조증이 바른 자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 번째, 바른 자세로 앉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가이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어떤 치료보다도 자율신경이 회복되는 첫걸음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일하는 신경을 뜻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고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는 자동 조절 장치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의 자동 운전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숨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계속 쉬게 됩니다. 또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 위와 장이 알아서 움직여주죠. 또 덥거나 추울 때 몸이 땀을 흘리거나 몸을 떨게 만들어서 체온을 알아서 조절합니다. 이런 기능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몸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되죠.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몸을 긴장 상태로 준비시키는 신경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운동할 때, 위험을 느낄 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을 감지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 상태로 회복시키는 신경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 후 아니면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작동합니다. 그래서 긴장과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고 심장을 느리게 만들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죠. 이 두 신경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감신경이 몸의 가속 페달, 부교감신경이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두 신경의 균형이 깨질 때 생깁니다. 이 상태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계속 과도하게 흥분합니다. 긴장 상태가 유지되면서 몸이 항상 비상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또 잘못된 자세도 원인이 되는데요. 구부정한 자세나 방바닥 생활 같은 것이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합니다. 목과 허리는 자연스러운 곡선이 사라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자율신경계가 더 예민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생활습관 문제가 있는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식습관 등도 자율신경의 균형을 흔듭니다. 몸이 쉬어야 할 때도 못 쉬고 교감신경이 계속 우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몸의 긴장 신호가 계속 이어지면 두근거림, 어지럼증, 불면증, 소화장애, 만성통증 같은 증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게 해주는데요. 이건 연구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12명의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구부린 자세, 편자세, 중립자세 등 다양한 자세를 3분씩 유지하고 나서 심박수, 심박 변이도, 호흡 등을 측정했는데요. 중립자세를 유지할 때 부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요. 전방으로 굴곡한 자세에서는 교감신경이 높아지면서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관찰되었습니다. 또 만성 요통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했는데 우선 만성적인 요통 환자들이 정상인 그룹에 비해 자율신경 균형도가 더 나빴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리를 살펴보면 바른 자세는 호흡의 효율을 개선하고요. 이는 부교감 신경 활성화를 가져옵니다. 척추는 목, 등, 허리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선이 유지되면 흉곽이 넓게 열리면서 횡격막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횡격막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이완시키며 소화를 촉진하게 합니다. 구부정하게 앉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의 무게가 보통 5kg 이상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무거운 머리가 앞으로 쏠려서 경추와 어깨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런 긴장 상태는 승모근, 사각근, 흉근과 같은 상부 호흡 보조근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두근거림, 불면증, 소화불량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혈액순환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 몸에는 미주신경이라는 긴 신경이 목과 가슴을 지나서 뇌와 소화기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은 몸이 긴장을 풀고 소화와 회복을 돕는 부교감신경의 80%나 차지하는 신경입니다. 그런데 구부정하게 앉으면 목과 가슴 주변의 혈관이 눌리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미주신경의 활동도 떨어져서 몸의 자율신경 균형을 맞추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목과 가슴 주변의 혈관과 신경이 눌리지 않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미주신경도 더 잘 활동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몸의 자율신경계가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으면서 피로, 불면, 소화불량 같은 문제도 서서히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바른 자세는 단순히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아니라 척추의 곡선을 살리고 횡격막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목과 어깨, 흉곽의 압박을 없애 미주신경의 혈류와 기능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고 결과적으로 통증, 불면, 소화장애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제가 바른 자세로 앉는 방법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앉아 계실 때 다들 어떤 식으로 앉아 계시냐면 이렇게 엉덩이를 등받이랑 떼서 이런 식으로 기대서 앉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붙여 앉긴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고개가 많이 나가세요. 이러면 일자목도 생길 수 있고 등도 굽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리까지 꼬면 결국은 골반까지 틀려지게 되거든요. 이러면 척추에도 굉장히 좋지 않고 자율신경계에도 악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앉아 계실 때는 우선 무릎이 직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발바닥이 땅에서 뜨면 안 되고 딱 이렇게 바닥에 붙인 상태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공중에 뜨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의자 뒤로 끝까지 밀어 넣은 상태로 등을 기대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추 전만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목도 전만이 유지되는 자세를 앉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살짝 위를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작업을 할 때 항상 눈이 시선과 맞거나 아니면 살짝 위로 바라보게끔 해서 이런 자세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 이게 등받이에 등을 기대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쿠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등에 대주면 등받이에 기대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추 전만, 경추 전만을 유지하는 자세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자세가 좀 어색할 수 있어서 몸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어깨를 너무 이렇게 억지로 편다거나 뭐 턱을 이렇게 당기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허리와 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만 자세를 잘 유지한 상태로 힘을 좀 빼고 있으면 어깨나 등과 같은 다른 부위는 알아서 자세가 잡힙니다. 그래서 항상 뭐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자세를 실천해 주세요. 앉는 자세의 기본 원칙은 일단 허리 곡선을 C자로 유지해야 하는데 의자 깊숙이 앉아서 골반을 세워야 하고요. 발바닥은 바닥에 완전히 닿아야 됩니다. 무릎 각도는 90도 정도 돼야 하고요. 등받이를 활용해서 등받이에 등을 붙이되 허리에 쿠션 같은 걸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 모니터 높이는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앉아서 좌식 생활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좌식 생활은 자율신경계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가급적 의자를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또 앉아있을 때는 장시간 앉아있지 말고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처럼 우리 자율신경계도 바른 자세와 작은 노력으로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무겁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몸이 다시 균형을 찾으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약이나 치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 안에 숨어있는 자생력이라는 힘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바른 자세를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보세요. 몸이 편안해지면서 마음도 서서히 가벼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시작이 분명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